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세법 공부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법은요, 다른 법률 공부하고 마찬가지로 이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법 내용과 흐름을 이해해야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나 공인중개사 세법을 공부할 때는요, 이 세법 개정안이 매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법이 아니라 개정된 법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개정된 법으로 공부를 하려면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은 것 중심으로 이 법이 작년엔 이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지요. 자, 그 부분까지도 교수님께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세법 강의 이준호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죠? 자, 오늘 재산세도 취득세와 더불어 세 문제짜리니까 집중을 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조세로서 재산세는 상식이 뭘까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온다. 법용어로 보통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징수, 고지서 날라왔죠? 연체하면 뭐가 붙는다? 연체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연체이자를 우리는 세 글자로 가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과세 대상 등등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개념이 나왔네요.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매년 출제되는 게 이 용어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사고 팔 때마다 안분해서 내면 과세관청이 복잡하겠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루 소유자, 이 하루를 세법용어로 과세 기준일이다.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6월 1일 날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우리는 은행에 갖다 내면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하는 세금이고, 자, 밑에 나왔네요. 과세 기준일은 항상 6월 1일 기준이다. 그래서 재산세 문제를 풀 때는 시점, 현재를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조세의 분류. 근데 이 재산세는 우리가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을 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합산나는 것을 세법용어로 인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 물세, 물건 보고 세금을 매긴다. 그리고 인세, 소유자별로 합산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하냐? 우리가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그러나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로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왔네요. 용어 정부 결정 가액이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되는 가액이 없죠. 오로지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은 때가 되면 통보해서 걷어가는 보통징수. 그리고 재산세는 4번 출제됐네요. 무조건 걷는 게 아니라 일정 가격 미만. 그래서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부터 징수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납세 편의제도를 위해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나누어서 내는 분할 납부, 물건으로 납부하는 뭐도 있다? 물납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재산세는 특징이 뭐다? 과세 기준일이 있다.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 그리고 나누어서 내거나 물건으로 납부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과세 대상.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네. 그래서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재산세는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은 안 들어가죠? 자, 토지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축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토지, 건축물, 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언제나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묶어서 합쳐서. 그래서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날라온다. 그래서 주택은 언제나 뭐다? 통합과세한다. 묶어서.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묶어서 통합해서 날라오니까 세금이 많아졌죠? 많아졌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옵니다. 절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주택에서 알 용어는 일구, 한동. 그래서 한동은 의미가 뭐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2번 출제된 거네요. 일구, 상가주택, 점포주택입니다. 그래서 일구는 50% 이상. 그래서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점포주택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일구는 크거나 같을 때, 한동은 따로따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재산세 파트에서 언제나 출제되는 게 뭐가 있다? 필수 코스죠? 토지분 재산세 구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나라 그 전국 국토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다? 토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네요. 그래서 토지의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분리, 별도, 종합.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그리고 분리는 다시 가장 적게 걷는 저율분리, 가장 높게 걷어가는 고율분리, 그리고 별도는 어떤 땅을 합산하나요? 상가 땅, 사무실 땅. 이런 땅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나요? 사업 목적. 그리고 종합 합산은 뭐다?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여러 개 갖고 있을 때는 합산하는 게 2가지가 있네요. 합산.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가격을 합산한다는 것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종합 합산 그리고 별도 합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 구분이네요. 이 이해를 하셔야 돼.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요. 생산이나 공급 목적으로 사용하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가장 낮은 저율분리, 사치 목적은 가장 높은 세율 고율분리, 그리고 사업 목적은 뭐다? 별도로 띄어서 별도 합산, 그리고 투기 목적은 뭐다? 종합 합산한다. 그래서 여러 개를 물어봤을 때 합산하는 것은 뭐다? 별도와 종합 합산이 있다.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물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언제나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분리. 자, 그래서 농지네.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답과 손이네요. 그래서 개인 소유 농지는 농사 지어야죠. 그래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지역을 따집니다. 농사는 아무 데서나 지으면 안 돼요. 첫 번째, 군에서 지어라. 군에서 지으면 전부 저율분리입니다. 세금이 싸다 이거죠. 그러나 시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라. 그러나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서 지어라.
그러나 이런 주상공은보다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럼 개인 소유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지어고 지역을 따지죠. 지역은 몇 군데다. 군, 그리고 도시지역 밖.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자. 자, 그리고 이제 법인단체. 그리고 법인단체는 투기 목적이네요. 투기 목적은 종합입니다. 그러나 법인단체도 투기 목적이 아닌 농사 목적 등이 있겠죠. 개인처럼 분리로 갑니다. 5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뭐다? 농업법인, 농사 목적이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농촌공사, 농가 공급용, 농업 목적이네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업자, 복지 목적이네요. 투기 목적이 아니죠. 투기 목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법인이 매립한 척한 농지, 농사 목적이네요. 그리고 4번 출제된 게 뭐다?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오는 분리과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이제 목장용지로 들어가네요. 목장용지. 그래서 이 농지와 목장용지는 차이점이 뭐다?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다. 지역은 똑같아요.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는 분리고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 그래서 농지와 목장용지와 다른 점은 목장용지는 악용하죠. 기준면적 이내 분리로 구분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임야로 들어간다. 우리가 시골에 임야가 있으면 원칙이 뭐다? 투기 목적, 종합이네요. 그러나 이런 산림보호 목적, 이런 산림보호 목적 등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분리과세로 들어갑니다. 분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디귿.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환경보호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임야들은 분리로 간다. 그 다음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또 나왔네요. 종중. 종중 임야는 무조건 뭘로 간다? 분리로 간다. 그래서 원칙 임야는 투기 목적이다. 이런 지역에 있는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산림보호 목적이므로 분리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답, 과수원, 농지네요. 두 번째는 목장용지, 세 번째는 임야다. 이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와 목장용지와 그리고 임야가 분리로 결정됐을 때는 세율은 가장 낮은 0.07%, 1000분의 0.7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재산세 문제를 풀 때 세율 문제가 나오면 가장 낮은 세율은 뭐를 답해야 된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를 답하고 가장 높은 세율을 물어볼 때는 사치, 4%짜리를 답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공장 용지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장은 군 읍면에 있어야죠. 기준 면적까지는 뭐다? 분리. 초과는 항상 종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공장이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에 있다. 시에 있을 때는 굴뚝이 있으면 공장이죠. 그래서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굴뚝이 있네요. 이런 지역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 공장으로 보니까 이내는 분리고 초과는 종합이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주거지역 등에서 영업활동하는 영세공장이죠. 이거는 사업하는 걸로 봐서 별도 종합. 그래서 공장용지의 특징은 뭐다? 분리, 별도, 종합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는 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택산업 공급 목적이네. 그냥 공급 목적이니까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사 땅, 그 다음 두 번째는 염전 땅,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2번과 5번입니다. 그래서 염전, 소금 생산하죠. 소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잖아. 어디를 통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그래서 염전과 터미널은
공군 목적 땅으로서 토지로서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고율분리 사치네요. 고율분리 사치로 넘어갑니다. 자, 고율분리네요. 사치. 그래서 사치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특정인만 갖고 있으므로 세금 폭탄 4%네요. 사치. 회원제 골프장 토지와 고급 오락장 토지는 무조건 4%다. 자, 이렇게 해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요. 가장 낮은 세율은 뭐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답이고 가장 높은 세율을 물어보면 사치가 답이다. 매년 4%. 나머지는 전부 중간 그룹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끝났네요. 그 다음은 이제 별도로 갑니다. 별도. 자, 별도 하면 딱 마음속으로 뭐가 정리돼요? 사업 목적. 사업하는 자의 땅은 뭐다? 별도로 모아서 합산한다. 그래서 합산하니까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뭐다? 3단계 누진세율을 쓴다는 것. 그래서 이 사업용 땅은 기준면적이 있겠죠? 법에서 정한 기준면적까지는 별도고 초과는 항상 보다 종합합산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다. 땅 위에 건물이 없어요. 땅 위에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다. 종합합산이죠. 근데 별도로 봐주겠다. 이유는 뭘까요? 사업에 사용하는 땅이므로 별도로 봐주겠다. 첫 번째는 차고용 토지. 그리고 5개 작업장용 토지.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운전학원용 토지. 운전학원 가면 땅 위에 코스 연습을 하고 있죠. 차들이 땅 위에 건물이 없지만 그 땅은 사업자가 사업하는 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합산으로 해준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꼭 기억해야죠. 주의할 일은 차고용 토지는 별도 합산이다. 그러나 터미널은 뭐다? 분리과세로 간다는 것. 염정과 함께. 그래서 차고용과 터미널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도 끝났네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나? 이제 종합합산이 마지막 부분 나오게 되겠네요. 종합. 그래서 종합은 기본이 뭐다? 분리가 아닌 것. 그리고 별도가 아닌 것은 종합입니다. 그리고 뭐다? 분리, 별도, 비과세, 면제. 비과세, 면제는 세금이 없네요. 제외한 나머지가 종합이다. 그래서 종합은 앞에서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확인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기준면적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 두 번째는 농지인데 농사 안 짓죠? 이런 거 종합. 그 다음 세 번째는 농지 목장용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죠. 그러나 제외는 투기목적 종합. 그 다음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도 종합. 그래서 중요한 거는 6번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6번 시가 표준액 2% 미달. 시가 표준액 2% 미달했을 때는 뭐다? 바닥면적 제외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봐. 그래서 바닥면적은 별도 합산이에요. 그래서 제외가 종합합산이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전부 종합이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출제되는 토지분 재산세, 분리, 별도, 종합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자, 그럼 다음 순서는 뭐다?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한 문제는 토지분 과세 대상. 두 번째 문제가 매년 출제되는 뭐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네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하루에 판단합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항상 누가 낸다? 지분권자. 그리고 3번 지분도 반드시 알아야 되죠. 3번 주택.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다르다. 그래서 주택 그 자체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죠. 그래서 산출해서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제 나눠야죠. 나눠서 고지서를 보낸다. 그래서 나눌 때 기준은 뭐다? 지방세니까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그래서 면적 비율은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사용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 자, 그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탁자.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수탁자. 그다음 5번 과세 기준일까지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는 누가 낸다? 양수인. 도인하면 안 되죠? 6월 1일까지는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양도인이 내게 되겠죠?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박스를 통해서 이제 예외 부분이 나왔네요. 소유권 변동. 사고 팔았네요. 신고를 안 하면 항상 누구에게 날라온다?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 명의는 개인 명의로 돼 있네. 실질은 종중이다. 그러나 신고를 안 하면 종중을 모르죠?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온다. 그리고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네요. 누구에게 날라온다? 주된 상속자.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밑에 부분이네.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는 매수 계약자입니다. 매도 계약자면 안 되죠? 동시 충족됐을 때 이렇게 해서 매년 출제되는 뭐다? 매수 계약자 등등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다음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부분이 이제 매년 출제되는 부분의 하나네요. 과세표준. 과세표준과 세율이네. 자,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므로 시가표준의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그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이 60%예요.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주택이 60%다.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안 쓴다. 토지건축물은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강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재산세는 어느 경우라도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단 부동산,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재산의 가치를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설명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세율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세율 파트는 딱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가장 낮은 세율. 농지, 목장용지 이면은 뭐다? 1000분의 0.7. 그 다음 가장 높은 세율 뭐다? 사치, 4%. 나머지는 다 중간 그룹이네요. 그래도 이 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주택. 5번 출제됐네요. 별장은 4%입니다.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초과 누진세율 4단계로 가죠. 그럼 고급 주택은 어디로 갈까요?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처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세율 문제를 풀 때
별장과 고급 주택은 4%다. 틀린 지문이에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일반 주택처럼 계산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죠. 가장 높은 세율, 가장 낮은 세율. 별장과 고급 주택은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과 세율까지 끝났네요.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 주택. 그래서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합산.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은 누진세율을 쓰네요. 고급 주택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다? 4%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다가구주택이네요.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원룸이 9개네. 그럼 9개로 본다는 뜻이죠. 그럼 그 원룸엔 9개니까 땅도 9개로 나눠야죠.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면적 비율로 나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부터 세율 부분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를 마무리 짓고 이제 이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뭐다?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호 교수님의 세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해 주시면서 얼마나 문제별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지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쭉 확인을 해보니까요. 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올해는 출제가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라면 이 정도만큼은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문제일수록 해마다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출제 빈도가 높았던 부분일수록 문제일수록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